네, 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 시간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최근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커지면서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죠? 네,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죠. 네. 이번 참사로 정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됐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심폐소생술과 상황별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교육 참가자가 2배에서 4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예. 이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응급처치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심폐소생술은 이 심정지 상황에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돋는 응급치료법입니다. 예. 심정시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또 심각한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서 우리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또 심장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좀 결정적인 도움을 음.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장 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이 환자의 생존율이 3배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확률이 3배가량 높아진다. 예. 이번 참사에도 보면 이 CPR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애타게 찾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사람이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정말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예. 이런 심폐소생술의 경우는 1대1로 집중해서 시행해야 하는 처치법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음. 이번 참사에서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 심폐소생술도 몇 분 안에 해야 한다는 뭐 골든타임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심장이 멎고 나서 첫 4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원상으로 회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는 생존율은 97%, 또 2분 이내는 90%, 3분 이내는 75%, 4분 이내는 5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4분이 지나게 되면 뇌세포의 손상으로 좀 심장박동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게 되고요. 이게 10분이 넘어가면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고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네. 예. 심장이 정지된 사람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심폐소생술하는 장면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네네. 텐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네. 이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승희 담당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5단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현장 안전하고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 뒤에 119 신고하고 호흡 확인, 가슴 압박, 인공호흡 이것의 반복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조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고 환자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의식을 확인한 뒤 반응이 없으면 119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119 신고를 할 때에는 혼자 있다면 스피커폰을, 주변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이 없는 환자이면 얼굴, 가슴, 배를 10초 이내로 확인하여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슴 압박은 환자의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높인 뒤에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성인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합니다. 네,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들어봤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특정인을 집어서 이렇게 부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도와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죠. 또 서로 당황하기도 하고 네네.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노란 후드 입은 분
남성분 119에 뭐 전화해 주세요. 네. 라던가 아니면 초록색 운동하시는 여성분 뭐 이쪽으로 와서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말이죠.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나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앞서 소개한 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데요. 심폐소생술은 아무래도 구조자의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명이 계속해서 처치하기보다는 여러 명에서 돌아가면서 처치하고 또 상황을 지켜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들어야 이게 실제 위급한 상황에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나누고 또 나아가서 유사시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포항 남구보건소에서는 일반 시민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포항 성모병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남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설린대학교 응급구조과와 포항대학교 재난지원센터 등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 이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는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씩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학생은 학교나 학원에서, 성인은 회사나 단체 등을 통해서 단체 강습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개인은 상설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또 경북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이 모든 직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심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 네.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모든 교원,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 그 밖의 교직원은 학교장이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해서 지금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연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또 직속기관 직원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행정기관의 전 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확대해서 만일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은 이론 2시간, 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론 1시간과 실습 1시간에 포함해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학생 실습 교육을 한 학년 더 앞당겨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실습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또 학생과 교직원의 관심도를 높이고요. UCC 공모전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더욱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 하트세이버라는 단어가 요즘에 또 떠오르고 있어요. 네. 실제로 사람을 소생시킨 분들, 예, 우리 지역에도 60여 명의 하트세이버들이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좀 새롭게 다가왔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트세이버는 멈춘 심장을 살려낸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소방본부는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사람에게 하트세이브 인증서 및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살린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요. 또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구급대원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 모두가 수여 대상에 해당하고요. 네. 지금 포항에는 포항 남북부 소방서 직원 55명과 또 일반인 9명이 하트세이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영웅이에요, 영웅. 그렇죠. 예, 영웅입니다. 한 사례를 좀 소개하자면 육군 54단 장사대대 소속 이동빈 하사가 올해 1월 26일 하트세이버 배지를 받았는데요. 예. 이동빈 하사는 야간 상황 간부 임무 수행 중 골든타임에 의식을 잃은 병장을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게 도왔습니다.
이 구급대원이 부대에 도착하기까지 10분 동안 빠른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지금 해당 병장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하사는 이 부대에서 교육받은 응급처치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 모두가 생명 존중 의식을 좀 갖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또 교육비 지원 예산 증액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현재 경북도는 응급 상황 때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이 17개 시도 중 꼴찌 수준인데다가 지원 예산도 4년 전 수준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증액과 또 교육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심이 늘어난 만큼 또 그와 관련된 지원도 잇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